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도 시황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다가 좀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S&P 500이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금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또 한 번 돈이 엄청나게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은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도 일시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직 조금 많이 두려워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 같고 성장주나 가치주에 뭐 상관없이 주식 가격이 폭락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락에 베팅하면 한계가 어쨌든 있어요. 영원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상승에 베팅을 하게 되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그게 상장 폐지가 되면 10,000원에 로스면 끝납니다. 그 주식시장을 떠나야 돼요. 하지만 10,000원의 주식 가격을 있는 주식을 샀을 때 그게 10만원 될 수도 있고 100만원 될 수도 있고 1000만원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방은 아주 무한대로 열려 있는데 하방은 그냥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투자를 하실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 행복 회로를 무조건 돌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방을 보고 뭔가 기업 분석을 하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고 분산 투자를 하셔야지, 내가 이 하방에서 엄청나게 많이 뭐 수익을 보겠다 그런 걸로는 성공하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상방에도 베팅을 하고 하방에도 베팅을 하죠.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향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박스권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왜냐면 올라갔을 때도 수익을 얻고 내려갔을 때도 수익을 얻으니까요. 하지만 그거는 방향을 잘 예측해야 되는 거고, 사실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상방으로 베팅을 해야,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애플, 그리고 시스코, 리얼티 인컴, AT&T, 아마존, 테슬라, SE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보합권, 그냥 박스권에 지금 좀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하락 좀 변동성이 큰 상태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주식 가격이 못 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글쎄요, 왜 이렇게 주식 가격이 오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지금 금리가 오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고, 사실 애플은 주식 분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조금 더의 그 가치를 더 올리기에는 무언가 호재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매출이 크게 성장을 하거나 순이익이 크게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애플의 아이폰이 정말로 큰 성공을 하거나.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 중에서 뭔가 터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도 애플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잠재력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애플은 언제라도 좋은 제품, 좋은 상품을 출시해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스코나 리얼티 인컴, AT&T는 제가 이제 배당주로 조금 편입을 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한국 주식의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300이 지금 깨졌네요. 저는 오늘은 6월 28일 오전 11시 10분에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3,300을 돌파를 했었죠, 저번 주에. 그런데 지금 3,293포인트로 3,300을 깨트리기는 했네요.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3분기 그리고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괜찮은 종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의 주가는 별로 재미없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왜 제가 좋게 보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그때를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금 큰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큰 매출을 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인 것은 지금 확실해요. 그런데, 어쨌든, 연말로 갈수록 제가 볼 땐 반도체 시장은 꽤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어쨌든 매출을 좀 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고, 그 상대가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업그레이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좀 과열됐던 부분이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좋은 주식은 하락할 때 담아야 돼요, 여러분. 상승할 때 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락할 때 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 조금씩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자금을 한 번에 투입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내려갈지, 그리고 언제 다시 반등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되게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좀 최고의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종목들은 없고요. 순 매수하고 있는 인버스 좀 많이 매수하고 계시네요. 네. 인버스는 어쨌든 단기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네. 뭐, 존버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요. 비트코인 볼게요. 지금 현재 34,000불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주말에 조금 많이 하락을 했었죠. 지금 계속 이런 패턴이, 연속되고 있어요. 주중에는 조금 올랐다가, 계속 박스권에 있다가, 주말에는 한번 떨궜다가, 또 다시 주중에 올랐다가, 주말에 또 떨궜다가. 그런데 이 패턴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주말에 엄청나게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평일에 엄청나게 또 한번 하락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식 시장은 오전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럼 6시간, 뭐 최대 7시간이라고 잡고, 근데 주식 시장은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것만 해도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은 일반 주식 시장보다 3배 이상 빠른 겁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은 뭐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한국 자금도 꽤 많이 있죠. 근데 코인 시장은 어때요? 글로벌의 모든 자금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빨라요. 거의 뭐 한 10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뭐 코인이 뭐 1000%, 2000% 급등하는 코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빨리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주식 시장도 빨리 움직일 때는 100%, 200% 올라가는 주식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종목이고 또 뭐 그렇게 뭐 좋은 종목은 아닐 수 있는데, 코인은 1000%, 2000% 올라가는 이유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글로벌의 자금이 한 번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 클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 투자할 때는 언제나 조심하셔야 되고 분할 매수하셔야 되고요. 좀 홀딩 하실 수 있는 메이저 코인 위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34,000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말이 될지 주중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것들을 예측하지 마시고 언제나 분할 매수로 그리고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 선물 옵션 하시는 전문가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섣불리 선물 옵션의 그 상방과 하방을 예측해서 투자하시면 아마 좀 계좌가 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숏 포지션이나 롱 포지션 잡지 않고 있고요. 그냥 한 배롱, 그냥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고요. 제 책에서 한 가지 또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간과 행동을 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시간과 행동을 정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일주일에 2일 정도 시간과 행동을 정해서
매일 하겠다는 무리한 계획보다는 조금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겠죠. 왜냐면 그 시간이 또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내가 이번 주에는 월요일, 수요일에 하고 다음 주엔 내가 화요일, 목요일에 해야지. 이것은 좋지 않아요. 이것들을 아주 고정해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그 시간에 책을 읽을 것인지, 아니면 기업 분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내가 정보를 취합할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땐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책만 읽거나, 아니면 종목 기업 분석만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만 보거나 이것은 좀 편향적인 것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투자 습관을 길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 중에서 1주차에 정한 시간 외에 생각할 점이 뭐냐면 정한 시간에 꾸준히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확보를 위해서 다른 스케줄을 변경하고 1주차의 내용을 2, 3, 4주차까지 반복하는 거죠. 1주차는 뭐였어요? 투자하는 방법보다 습관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습관 중에 첫 번째가 시간과 행동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투자에 대한 생각만 하고 투자에 대한 공부만 하고 투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는 거는 공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는 정보를 취합하는 거지 그 유튜브 영상 안에서에 있는 정보만 취합하시고 그 종목 선택이나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것들마저도 유튜브를 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계좌가 녹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는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그 사람들 것이지 내가 정보를 취합해서 내가 그 매수 매도의 그 타이밍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굉장히 외로운 거고요. 투자는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는 같이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뭐 제로섬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를 나 혼자 홀로 외롭게 성공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도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투자시장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을 내시고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조금 명심하시고 제가 볼 때는 6월 말 지금부터 뭔가 연말까지 조금의 랠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이 풀리고 그 안에서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 정말로 좋은 종목과 정말로 좋지 않은 종목이 양극화가 될 거예요. 정말로 오르는 주식들은 정말 많이 오르고 정말로 하락하는 종목들은 정말 많이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선택을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언제까지나 가장 최우선적으로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한 주 그리고 그 다음 달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 주도 좋은 투자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이폼이었습니다.